선크림 매일 바르는데 왜 자꾸 기미가 생기죠? 검버섯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열심히 선크림을 바르고 있는데도 기미는 늘고 주름은 깊어지고 오히려 화장도 더 들뜨고 피부가 더 푸석해 보인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문제는 선크림을 바르는 방식에 있습니다. 잘못된 사용법이 오히려 피부를 더 늙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왜 선크림을 제대로 발라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침에 분명히 선크림 바르고 나왔는데 저녁에 보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어? 나 분명히 발랐는데? 그런데 얼굴뿐만이 아닙니다. 손등은 점점 검게 변하고 목주름은 자꾸 깊어집니다. 처음엔 나이 탓인가 싶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게 되죠.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 선크림 매일 바르는데 왜 이러죠? 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또래에서 흔히 하는 실수 하나, 선크림을 콩알만큼 짜서 얼굴 전체에 쓱 바르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로는 SPF 50이 아니라 실제 효과는 SPF 5도 안 됩니다. 그 얇은 막으로는 자외선을 막아낼 수 없어요. 더 문제는 목과 손등. 이 부위들은 아예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외선은 바로 그곳부터 공격합니다. 우리가 신경 안 쓰는 자리일수록 피부가 먼저 늙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하시나요? 창문을 통과한 햇빛, 베란다에서 빨래 넣는 시간, 마트 가는 10분. 이런 잠깐들이 쌓이면 피부는 10년 먼저 나이 듭니다. 무서운 건 이거예요. 제대로만 바르셨더라면 레이저 치료받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시술 받으러 오신 분들 중 절반은 그때만 알았어도 하시며 후회하세요. 요즘 젊은 분들 보세요. 얼굴이 하얗게 될 만큼 선크림을 두껍게 바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른다고 했는데 사실은 대충이었습니다. 괜히 노력보다 습관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귀찮다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기는 기미, 검버섯, 죽은 깨, 그거 한 번 생기면 지우는데 시간도 돈도 엄청 듭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쉽고 훨씬 쌉니다. 선크림만 바르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없이 같은 질문을 받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선크림 바르는 법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100명을 관찰했는데 권장량을 제대로 바르는 분이 23명 뿐이었습니다. 무려 77명은 절반도 안 되는 약만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85명은 얼굴만 바르고 끝냈어요. 목, 귀, 손등은 아예 손도 안 대셨어요. 하지만 자외선은 얼굴만 골라 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부위에서부터 피부는 먼저 늙습니다. 제일 안타까웠던 장면은 이거예요. 손바닥에 선크림을 짜서 비비듯이 바르시더라고요. 그럼 선크림은 대부분 손바닥에 닦여 나갑니다. 얼굴엔 남지 않아요. SPF 50 선크림도 이렇게 바르면 얼마나 효과 있을까요? 실험해봤습니다. 권장량의 절반만 바르면 SPF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하나, 기초화장 마치자마자 바로 선크림 바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초 제품이 마르기도 전에 덧바르면 선크림이 제대로 밀착되지 못합니다. 최소 5분은 기다려야 효과가 유지돼요. 그리고 가장 흔한 오해는 아침 7시에 한 번 바르고 저녁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11시간 지속되는 선크림은 없습니다.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줘야 보호가 유지됩니다.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 문제는 선크림이 아니라 쓰는 방법이구나. 바르긴 바르셨어요. 그런데 양이 부족하고 타이밍이 어긋났고 범위는 좁고 덧바름은 빠졌고 이래선 아무리 좋은 선크림도 무용지물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3가지 실수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혹시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데 싶으셔도 걱정 마세요.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첫 번째, 선크림 양이 너무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알만큼 짜서 얼굴 전체에 쓱 바르세요. 하지만 권장량은 100원짜리 동전 크기, 콩알의 3배입니다. 양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얼굴에 선크림이 균일하게 퍼지지 않아요. 마치 우산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자외선이 틈새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부는 타고 일부는 안 타는 기미가 얼룩덜룩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기초 화장품 바르자마자 선크림을 바르는 습관입니다. 특히 아침에 바쁘실 때 스킨로션 선크림을 연달아 쓱쓱 바르시죠. 그런데 기초 제품이 마르기 전에 선크림을 바르면 두 제품이 섞여버립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이 희석돼서 SPF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SPF 30 제품이 실제로는 SPF 10도 안 되는 겁니다. 값비싼 선크림이 물탄 로션이 되는 셈이죠. 세 번째, 손바닥으로 문지르듯 바르시는 방식입니다. 로션 바르듯이 손에 짜서 비비고 얼굴에 슥슥 문지르시죠. 그런데 그럴 경우 선크림 대부분이 손바닥에 다 닦여 나갑니다. 얼굴에는 정말 얇은 막만 남아요. 바르긴 했는데 효과는 거의 없는 거죠. 이런 실수들 우리 또래에서는 정말 흔합니다. 왜냐고요? 예전엔 이런 정보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바르세요만 들었지 어떻게 바르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억울하신 겁니다. 나도 매일 발랐는데 왜 이러지? 하시잖아요.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잘못된 방식으로 배운 것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인터넷에서 방법을 찾아보고 충분한 양을 얼굴 전체에 두드리듯 꼼꼼히 바릅니다. 그래서 피부가 덜 늙는 거예요. 반면 우리는 피부가 더 얇고 건조해서 자외선에 약해요.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바르니까 더 쉽게 손상되고 더 빨리 노화가 오는 거죠. 특히 목과 손등은 얼굴보다 피부층이 얇습니다. 그런데 여긴 아예 안 바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주름, 손등 기미가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나도 그랬다니까요. 이제 보니 대부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셨던 겁니다. 얼마 전에 68세 김순자 어머님이 진료실에 오셨어요. 손등과 팔뚝의 검은 반점이 수북하게 올라오셨더라고요. 누가 봐도 검버섯이 심한 상태였죠. 그런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원장님, 저 선크림 40년 넘게 발랐어요. 하루도 안 빼고요. 그 눈빛에 억울함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자세히 여쭤봤죠. 정말 매일같이 바르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발랐는지였습니다. 얼굴에만 발랐어요. 손등이야 어차피 물로 자주 씻으니까 소용없을 줄 알았죠. 그렇게 40년을 보내셨어요. 매일 아침 콩알만큼 짜서 로션 바르듯 슥슥 바르기. 얼굴에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얼굴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조금이라도 막았으니까요. 하지만 손등은 80대처럼 보였고 목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참 마음 아팠어요. 젊을 땐 피부 하얗고 깨끗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는데 요즘은 손만 봐도 나이 들어 보일까봐 장갑 안 끼고는 못 나가겠어요. 그 얘기 듣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40년 넘게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결과는 반대였던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 배운 거였어요. 더 속상한 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열심히 발랐는데 왜 이래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세대는 정보가 없었거든요. 선크림 바르면 된다는 말만 있었지.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바르라는 말은 아무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이제는 바꿔야겠다고요. 억울하게 노력만 하고 손해보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날 김순자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미 지나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바뀔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다시 오셨어요. 정말 달라지셨어요. 새로운 반점은 거의 생기지 않았고 기존의 검버섯도 눈에 띄게 연해졌습니다. 원장님, 진작 이렇게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어머님이 웃으시는데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요. 정말 행운이세요. 김순자 어머님처럼 40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SPF 숫자만 높으면 되지 않나요? 50짜리 선크림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SPF 100짜리도 제대로 안 바르면
SPF 3밖에 효과가 안 나옵니다. 반대로 SPF 30이라도 정확히 바르면 30의 효과가 그대로 나와요. 결국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사용법이에요. 또 많이들 이러시죠. 선크림 바르면 끈적거려서 싫어요. 얇게 발라야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바르시다가 자연스럽게 늙으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세요. 하얗게 티나게 바르기도 해요. 피부를 지키는 방법이 정확하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바른다는 이유로 너무 적게, 얇게 바르다 보니 보호막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선크림은 피부 위에 막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튕겨내는 원리예요. 그래서 충분한 양을 피부에 균일하게 펴발라야 효과가 생깁니다. 비유하자면 논에 물 대는 것과 같아요. 물이 적으면 논 바닥이 다 젖지 않죠? 선크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얼굴만 바르면 안 돼요? 제 대답은 안 됩니다,예요. 딱 세 곳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얼굴은 자외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색소 침착이 가장 빠르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목은 피부가 얇고 예민해서 주름이 가장 먼저 생기는 곳입니다. 세 번째, 손등은 햇빛에 하루 종일 노출되는데 선크림은 거의 안 바르시죠? 그래서 노화가 제일 빠릅니다. 딱 이 세 군데만 매일 챙기셔도 10년 후 피부가 달라져요. 사실 발목, 귀, 팔뚝, 입술 이런 데까지 바르면 좋죠. 하지만 그건 젊은 분들이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 세대는 너무 어렵게 시작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핵심 부위만 정확히 챙기자는 거예요. 많이 바르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바르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해봤자 뭐해요? 이미 늙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진짜 달라질 수 있어요. 자외선은 내일도 계속 내 피부를 공격할 거거든요. 오늘도 그대로 두면 내일도 똑같이 늙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단 세 곳만 바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변합니다. 이젠 방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드릴게요. 어떻게 바르면 되는지 그 정확한 방법,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양입니다. 선크림은 100원짜리 동전만큼 짜세요. 에이, 너무 많지 않나요?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발라야 자외선을 막아낼 수 있어요. 콩알 크기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처음엔 하얗게 뜰 수도 있어요. 하지만 5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하얘진다고 겁내지 마세요. 적게 바르면 차단 효과는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 타이밍입니다. 기초 화장품을 바른 뒤에 5분 정도 기다리세요. 보통 아침에 바쁘시잖아요. 그 시간에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왜 기다리냐고요? 기초가 흡수되기 전 선크림을 바르면 성분이 섞여서 효과가 떨어져요. 기왕 바르실 거 제대로 바르셔야죠. 세 번째, 바르는 부위입니다. 딱 세 군데만 기억하세요. 얼굴, 목, 손등. 이 세 부위가 자외선에 가장 취약하고 노화가 먼저 오는 곳이에요. 귀나 팔뚝, 발목까지 다 바르면 좋긴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 가능한 범위예요. 매일 얼굴, 목, 손등. 이 세 군데만 꾸준히 챙기셔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덧바르기입니다. 선크림은 아침에 한 번 바르고 끝나면 안 돼요. 하루에 2번은 발라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화장한 얼굴에 어떻게 또 발라요? 하실 수 있죠. 요즘은 선스틱이나 스프레이 타입 제품이 있어서 화장 위에도 가볍게 덧바를 수 있어요. 귀찮다 싶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습관이 되면 치약 바르듯 자연스러워져요. 정리해 볼게요. 양은 넉넉하게, 기초 후엔 5분 기다리고, 딱 세 군데만 집중해서 바르고, 낮에도 한 번 더 덧바르기입니다. 이 네 가지만 지키시면 지금부터 피부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산에 구멍이 나 있으면 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선크림도 똑같습니다. 제대로 덮여야 자외선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이들 물으시죠. 그럼 어떤 선크림을 사야 해요? SPF 30 이상이면 충분해요. 너무 비싼 제품 필요 없습니다. 비싼 선크림도 잘못 바르면 소용없고 저렴한 제품도 제대로 바르면 훌륭한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지금 해봤자 늦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꾸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지금도 자외선은 여러분 피부를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방법을 알잖아요. 오늘부터,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원장님, 선크림 바르는 건 이제 알겠는데 지우는 건 어떻게 해야 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선크림은 바르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선크림을 제대로 안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잔여물이 모공에 남아서 피부가 답답해지고 트러블이 나고 오히려 더 거칠어질 수 있어요. 특히 요즘 선크림은 오래가게 만들다 보니 그냥 물세안으로는 잘 안 지워져요. 그럼 어떻게 지워야 하냐고요? 딱 그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는 기름으로 녹이기.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을 사용하세요. 물 묻히지 마시고 마른 얼굴에 바로 발라주세요. 그 다음엔 1분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힘줄 필요 없습니다. 계란 만지듯이 살살, 아주 살살이에요. 특히 목, 귀 뒤쪽, 턱 라인도 꼭 같이 지워주세요. 바른 곳은 모두 닦아내야 하니까요. 2단계는 거품으로 마무리하기. 미지근한 물로 오일을 씻어낸 뒤 폼 클렌저로 한 번 더 세안해 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선크림도 미세먼지도 피지까지 싹 정리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나이 들수록 피부 얇아지는데 괜찮을까요? 네, 오히려 더 필요해요. 잘 안 지워진 선크림이 오히려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제가 진료했던 70세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얼굴에 항상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셨는데 자꾸 뾰루지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세안은 그냥 폼 클렌저 한 번만 하셨더라고요. 제가 클렌징 오일을 추가로 추천해 드렸더니 2주 만에 트러블이 거의 사라졌어요. 원장님,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야 알려주셨어요 하시는데 저도 참 속상했죠. 그리고 또 하나, 클렌징 오일 바르면 피부가 더 기름져 보이지 않나요?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피부가 맑아지고 부드러워져요. 잔여물이 싹 사라지니까 피부가 숨을 쉰다는 느낌이 든다고들 하세요. 정리해 볼게요. 저녁엔 꼭 이 순서로 지우세요. 첫 번째는 마른 얼굴에 클렌징 오일로 부드럽게 마사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미온수로 씻고 폼 클렌저로 한 번 더 세안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피부가 달라집니다. 선크림은 막이에요. 막은 잘 걷어내야 그 다음 피부가 숨 쉴 수 있어요. 바르는 것보다 지우는 게 피부를 살리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부터 꼭 이 방법으로 지워보세요.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얘기를 해볼게요. 선크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진 분들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65세 박영희 어머님. 기미 때문에 손등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셨어요. 늘 장갑 끼고 다니셨고 거울 볼 때마다 한숨이었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침에 100원짜리 동전만큼 바르고 손등까지 꼼꼼하게, 밤엔 2단계로 깨끗하게 지우고 딱 3주만 해보셨대요. 놀랍게도 새로운 기미는 안 생겼고 기존 기미도 조금씩 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어머님 말씀이 잊히질 않아요. 이젠 거울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가족 반응도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먼저 물어봤대요. 어머님, 요즘 피부가 좋아 보이세요. 뭐 바르세요? 그때 느낀 감동, 여러분 상상 가시죠? 두 번째, 72세 김철수 어르신. 골프 마니아이신데 목이랑 팔뚝이 시커멓게 타서 고민이셨어요. 분명 선크림을 발랐는데 왜 타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얼굴만 조금 바르고 끝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목, 귀, 팔뚝까지 꼼꼼히 바르셔야 해요. 한 달 후에 오셨어요. 진짜 새로 탄 자국 하나도 없고 기존에 까맣게 탔던 부위도 조금씩 옅어졌어요. 골프 친구들이 물어봐요. 요즘 피부 관리 시작했냐고요. 기분이 참 좋아요. 그 어르신 웃음이 얼굴에 가득하셨어요. 세 번째, 67세 최순덕 어머님. 이분은 입술 주변이 거무스름하게 변해서 립스틱 발라도 들뜨고 화장하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였대요. 제가 권해드린 건 간단했어요. 입술용 자외선 차단 립밤 입술 주변 선크림. 딱 6주 만에 입술 주변 피부가 눈에 띄게 밝아졌어요.
립스틱도 고르게 발리고 외출하는 게 즐거워졌대요.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요즘 화장 예쁘게 한다.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가슴이 뛰셨겠어요. 이분들의 공통점 뭘까요? 처음엔 다 똑같이 말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솔직히 귀찮았대요. 하지만 딱 한 달만 해보니까 결과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입을 모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선크림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방법이 특별했던 거죠. 바르는 양, 바르는 범위, 덧바르기, 지우는 순서까지 이 네 가지만 바꾸니까 피부가 달라진 거예요. 이분들이 특별해서 바뀐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본 것에서 시작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거울 앞에 가보세요. 이건 저분들 얘기가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해보세요. 한 달 후에 거울 속 내 얼굴이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선크림 제대로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양은 100원짜리 동전 크기. 둘째, 기초 바르고 5분 후에 바르기. 셋째, 얼굴뿐 아니라 목, 귀, 손등까지 꼼꼼하게. 넷째, 점심때 덧바르기. 다섯째, 저녁에 2단계로 깨끗하게 지우기.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하루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부터 해야지.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 안 바꾸면 내일도 그대로예요. 얼마 전에 75세 어르신이 오셨어요. 이제 와서 해봤자 뭐 하겠어요. 이미 다 늙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르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셔야죠. 안 하시면 더 늙습니다. 그분이 3개월 뒤에 다시 오셨어요. 진작 시작할 걸 그랬어요. 거울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시작하면 바뀝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나도 선크림 바르는데 왜 이러지? 기미가 요즘 부쩍 늘었어. 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 방법 직접 해보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어디에 바르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경험을 나누는 게 또 하나의 선물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 계속해서 올려드릴게요. 다음 편에서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목주름 관리법 알려드릴게요. 목주름 고민되신다면 지금 구독해두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이 모든 분께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시작 전에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건강한 피부, 즐거운 노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내일은 너무 늦어요. 감사합니다.